자, 오늘은 선 그래프와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오른쪽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어떤 곡선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이게 선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선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거냐 하면 시계열 자료라는 것에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시계열 자료라는 것을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볼까요? 뭐 시리얼 같은. 그럴 때 그 시리얼, 그 과자를 기계를 사용해서 담는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기계가 그 오래 사용하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제대로 정확하게 정해진 무게를 한 박스에다가 담고 있는지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공장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기계가 박스마다 정해진 무게, 정량을 담고 있나 이걸 조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기계가 담은 과자를 임의로 한 100박스 정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박스마다 과자의 무게를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료를 그렇게 조사한 자료를 단면 자료다 이렇게 불러요. 단면 자료.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계가 담아놓은 그 박스를 임의로 몇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기계가 쭉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15분마다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15분마다 5박스를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정량을 담았나 그렇지 않나 이걸 조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15분마다 조사한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열을 이어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우리는 시계열 자료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자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시계열 자료가 뭔지는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쭉 연속해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표에 보면 1970년부터 1983년까지 그 미국에서 그 사업에 실패한 그 사업장 수가 얼마나 되나라는 걸 조사를 해놨어요. 1970년부터 있죠. 1970년부터 71년, 72년 이렇게 해서 1983년까지 이렇게 표가 있죠. 이 표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수, 사업에 실패한 사업장 수를 셀 수 있습니다. 물론 1970년에 사업에 실패한 그 사업장 수가 1700개가 되네요. 1983년에는 사업에 실패한 사업장 수가 31,300개나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표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열 자료는 지금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쭉 이어져 있죠. 시간이 1년 단위로 쭉 이어져 있죠. 그런 뜻으로 시계열 자료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계열 자료가 있을 때에는 선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역시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막대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웠죠? 그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평면을 X축하고 Y축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곳에 그 시작하는 부분은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 값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70년에는 1700개였죠. 1983년에는 31,300개였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느 정도 끊어서 이렇게 그리면 보기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도수 분포표 배웠었죠? 거기서 계급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보기 좋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여기 그래프에서는 5천 단위로 갖다 놨네요. 5천 단위로 해서 35,000까지 이렇게 그리면 자료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이 파란색으로 된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아래쪽 부분에 있는 값이 x의 값이 이게 1978년이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선 그래프로 그려 놓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래프가 다 그렇지만 선 그래프도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1970년부터 83년까지 쭉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해가 바뀌면서 사업에 실패한 사업장 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처음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약간 증가해 가다가 다시 감소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했는데 1983년 시점에서 보니까 갈수록 커져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 감소가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선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시계열 자료 같은 것은 선 그래프가 유용하다. 선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가 한눈에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방법은 항상 얘기했듯이 그래프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왜곡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0부터 그려줘야 된다. 0부터 그려야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0부터 그리지 않는 케이스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선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오른쪽 표에 보면 이번에는 그 미국의 소비자 가격의 증가율이 있어요. 소비자 가격, 그 인플레이션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꼭 사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잠을 자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뭐 아무리 검소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니까 뭐 가까운 데는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니까 교통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은 병원에도 가야 되니까
다치면 또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의료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표하고 같았어요. 이 표에서는 78년 시점부터 조사를 했죠. 거기서 82년에서 83년 넘어가는 시점까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 증가했냐라는 걸 100분율로 조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와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역시 연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비율을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어져 있죠. 시계열 자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선 그래프를 그리면 마찬가지로 X축하고 Y축 만나는 곳을 0으로 잡아주고 이 자료에 있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조사를 해서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적당하게 간격을 정해줍니다. 해서 간격을 정해서 표로 그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시점부터 가니까 그 다음 해에 가격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소비자 가격의 증가율을 보니까 78년부터 82년까지는 79년에 한번 올랐지만 그 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이 선 그래프를 통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한눈에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자료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설명한 대로 한 해 이렇게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하고 있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에도 옆에 있는 이 Y의 값을 가지고 이 증폭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해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표를 보니까 이게 한 해 동안 78년, 79년에서 79년, 80년까지 갈 때 한 해 동안 이만큼에서 이만큼 있었으니까 대충 2 정도가 증가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로 갈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원한다면 그 폭을 재어볼 수도 있어요. 한 해에 얼만큼 떨어졌나라는 걸 이렇게 재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갈 때는 대략 한 3 정도 떨어졌구나.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한 3% 인하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장에서 시작했던 그 사례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앞에서 그 유아 사망 지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랬죠? 유아 사망 지수라는 것은 1000명당 그 신생아가 사망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그 미국 내에서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내에서 유아 사망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 백인하고 그리고 백인이 아닌 경우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그 선점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색 인종들보다는 좀 잘 사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색 인종들 중에서는 조금 가계가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관리를 잘 못해줘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색인종의 유아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이 표로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럼 유색인종들의 그 출산 그런 시점에서 그 써야 되는 비용들을 좀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사회적인 운동 덕에.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었고 그거는 자, 그래서 그런 표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표를 보니까 역시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조사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게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계열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선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X축, Y축이 만나는 곳을 0으로 조정을 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각각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각각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Y의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 그래프를 보니까 역시 이 표가 한눈에 보여요. 그렇죠? 유색인종 역시 유아 사망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구나. 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신생아 사망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그래프가 그 사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그린 것을 이제 이중선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 이중선 그래프를 보니까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색인종의 사망률이 그 백인의 유아 사망률보다는 조금 높구나.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높은 걸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선 그래프를 같이 그려 놓는 것은 이중선 그래프라고 불러요.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를 파악하면서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선 그래프를 그릴 때 시계열 자료를 선 그래프로 그린다라는 얘기는 했었고, 선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을 이렇게 0으로 맞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0으로 맞춰져 있지만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어때요? 0으로 맞춰져 있지가 않지요. 그렇죠? 얼마로 맞춰져 있어요? 19.8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요 끝에가 이제 19.0입니다. 그래서 19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19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같은 선 그래프예요. 조금 전에 표에서 봤던 그 미국의 유색 인종의 유아 사망률, 그것을 선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자료는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세요. 실제 자료는 유아 사망률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 선 그래프를 볼까요? 아래쪽 선 그래프는 0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19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전부 이 그래프마다 아래쪽에 19만큼이 더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조금 왜곡되어 보이죠? 그렇죠? 예, 여기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위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래쪽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래쪽은 없어졌으니까 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0부터 시작하지 않고 잘라내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절단된 선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예, 절단된 선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절단된 선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왜곡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가라는 건 살짝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단된 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예, 아래쪽이 얼마에서 잘려나갔나라는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냥 0부터 해서 예, 조금 귀찮아도 0부터 해서 그냥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겠죠. 예,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자를 때에는 아래쪽이 얼마에서 잘려나갔나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이것도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자료입니다. 미국의 대학 신입생들의 SAT 평균 점수를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있으니까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도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어져 있는 자료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계열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제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0부터 시작하지 않고 Y축을 500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500에서 잘려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가 감소 폭을 아래쪽에 500이 잘려나갔다라는 걸 생각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0 그 위에 선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0에서 이렇게 증가 감소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닥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최하점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 500점부터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이 자료의 최대값, 최소값 계산해 가지고 그 폭을 적당하게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폭의 간격을 5점씩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해서 5점씩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535점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자료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시계열 자료를 보니까 1986년에는 학생들 평균 점수가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평균 점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낮은 곳, 그 낮은 곳을 보니까 대충 이 근처구나. 93년, 94년, 95년 이 근처에서 좀 점수가 낮았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점수가 학생들 점수가 올라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계열 자료를 한눈에 증가 감소까지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선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선 그래프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선 그래프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이 시간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 2007년 이후 라면 가격의 인상률이 다음표와 같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예, 이게, 제가 신문에서 봤던 것을, 그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2007년 이후에 2012년까지 라면 가격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라면을 즐겨 먹는 편이죠. 예, 그래서 라면 가격의 인상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2007년부터 1년 단위로 2012년까지 이어져 있어요. 예, 그렇다면 시계열 자료가 되지요. 그렇죠? 예, 이것을 선 그래프로 그리면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료의 최대값 조사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인상률 퍼센테이지가 2011년에 11.3%. 제일 높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 최소값 여기 눈에 보입니다. 2008년에 7.6%.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자료가 다 들어가게끔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X축, Y축 만나는 곳을 0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그려줬어요. 예,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절단하지 않고 0부터 그렸어요. 자, 그러면 2007년에 값을 계산해서 8.5 적당한 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008년에 7.6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그래프를 그려주고 거기서 계속 오르고 있지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2년에 살짝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온라인 강의 그 파일을 음성 녹음을 길게 하면은 조금 이게 저장되는데 오래 걸리고 해서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일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일에서는 이제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